대부분의 채소는 딱 한 번의 수확만 허락합니다. 심고 기다리고 따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화분은 텅 비고 계절은 흘러가고 여러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발코니, 야외 공간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심 주택에 살고 있다면 그런 방식의 텃밭은 말이 안 됩니다. 샐러드 한 번 먹고 끝나버리는 식물에 낭비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 한 번만 심으면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같은 화분에서 계속 다시 수확할 수 있는 컨테이너 채소 15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합니다. 다시 심을 필요도 없고 공간을 낭비할 일도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화분 하나하나가 조용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있으면 냥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목록의 1위 채소는 얼마나 끈질긴지, 발코니의 다른 모든 식물이 이미 포기한 후에도 많은 도시 텃밭러들이 여전히 그 채소를 수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은 필요 없습니다. 화단이나 넓은 토지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화분 몇 개와 그 안에 심을 알맞은 채소, 즉 한 번 수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어주도록 만들어진 식물들 뿐입니다. 이 목록 전체를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채소들은 창턱, 발코니 난간, 옥상 한 구석, 심지어 현관 옆 햇볕 잘 드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잘 자랍니다. 내 손으로 먹을거리를 기른다는 게 도심 아파트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 이 목록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더에이션 15위, 쪽파입니다. 쪽파는 바쁜 사람들이 직접 길러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소입니다. 복잡한 관리 루틴도 필요 없고, 특별한 흙배합도 필요 없고, 강박적인 물주기 일정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에 한 번 심어서 햇볕이 몇 시간 드는 창가에 놓아두면 그냥 알아서 계속 자랍니다. 수확 방법도 거의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초록 줄기를 밑동 가까이에서 잘라주고 뿌리는 그대로 두면 며칠 안에 새싹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소비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도시 거주자들에게 쪽파가 완벽한 이유는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턱 위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몇 달 동안 한 가정에 신선한 쪽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계란 요리, 국물 요리, 구운 감자, 샐러드 위에 조금만 잘라 올려도 충분합니다. 큰 화분과 몇 시간씩 걸리는 관리를 요구하는 다른 채소들과 달리 쪽파는 방치해도 잘 자랍니다. 며칠 물을 안 줘도 별로 개의치 않죠. 이런 강인함이야말로 바쁜 도시 텃발러들에게 딱 필요한 특성입니다. 한 번 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쪽파는 계속 보답해줍니다. 14위, 대파입니다. 정원 없이도 직접 먹을거리를 기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채소가 있다면 바로 대파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텃밭러들은 씨앗부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산 대파의 뿌리 부분을 남겨서 작은 컵에 물을 채워 부엌 조리대에 올려두면 며칠 안에 신선한 초록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뿌리를 흙이 있는 화분으로 옮기면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식물 전체를 뽑는 대신 윗부분만 잘라내고 밑동은 그대로 두면 새로운 잎이 다시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원래대로라면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뿌리에서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순환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대파는 수직 공간을 놀라울 만큼 잘 활용하는데 이는 발코니나 아파트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자라기 때문에 좁고 긴 화분 하나에도 10폭이 넘게 함께 심을 수 있어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꾸준한 대파 공급원이 됩니다. 일상 요리에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볶음 요리, 국수, 국, 덮밥, 계란말이까지. 손 닿는 곳에 대파 화분 하나만 있으면 다시 사러 나갈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먹을거리를 기르는 게 처음인 사람들에게는 이 채소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잇분의 처신 1위,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컨테이너 텃발러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잎채소류 아시아 채소는 넓은 화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청경채는 도심 발코니의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잘라도 계속 자라는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원 포기 전체를 한 번에 수확하는 대신 겉잎이 다 자라면 하나씩 떼어내고 가운데는 계속 자라도록 두면 됩니다. 며칠 안에 새 잎이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수확 주기는 몇 주 동안 반복됩니다. 먼 베트 다러누즈단 청경채는 성장 속도도 빨라서 심은 지 한 달 안에 수확 가능한 크기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전율은 바쁜 텃밭러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실제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줘 계속 흥미를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뿌리가 비교적 얕게 자라기 때문에 발코니 난간이나 창턱에 쉽게 놓을 수 있는 중간 크기 화분에도 잘 적응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온도에 대한 유연함입니다. 청경채는 다른 잎채소보다 서늘한 날씨를 더 잘 견디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화분을 그늘진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계절이 바뀌는 시기까지 수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신선한 상태로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싼 채소를 화분 하나로 직접 기른다는 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승리입니다. 미루아예 루꼴라입니다. 미르든 노력에 비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잎채소를 꼽자면 루꼴라일 겁니다. 발화도 빠르고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이 목록의 거의 모든 채소보다 잘라낸 후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조건만 괜찮다면 심은 지 단 3주 만에 어린 루꼴라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결과물을 원하는 도시 텃발러에게는 놀랍도록 짧은 기다림이죠. 그리고 자주 자를수록 더 왕성하게 다시 자라나는데 마치 수확이 계속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화분은 실제로 루꼴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흙의 수분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루꼴라는 너무 자주 마르면 쓴맛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화단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매일 확인할 수 있는 화분에서는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특유의 알싸한 맛도 부엌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한 줌만 넣어도 평범한 샌드위치가 근사해지고 피자 위에 올리면 완벽하게 어울리며 밋밋한 샐러드에도 힘을 실어줍니다. 조금씩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화분 하나만 있어도 몇 주 동안 마르지 않고 한 가정에 신선한 잎채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메두의 상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추를 한 번만 수확하는 채소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잘못된 방식으로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포기 전체를 한 번에 자르는 대신 겉잎을 다듬어내고 가운데는 계속 자라게 두면 컨테이너 텃발러들은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도 계속 자라는 방식으로 재배하면 한 번 심은 상추로 6주에서 8주, 날씨가 온화하면 그보다 더 길게 연속 수확이 가능합니다. 야외 공간이 제한된 도심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는 작은 화분 하나에서 얻는 이런 수익률을 이기기 힘듭니다. 화분이 상추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동성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화분을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식물이 꽃대를 올리고 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함만으로도 고정된 화단에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수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추는 성장도 빨라서 많은 품종이 한 달 안에 수확 가능한 잎을 냅니다. 몇 걸음만 걸어가 신선한 잎을 잘라서 몇 분 만에 샐러드를 완성하고 싶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기른 먹거리를 이만큼 수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채소는 많지 않습니다. 12.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까다롭다는 인상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은 컨테이너 텃밭에서 연속 수확이 가능한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식물 전체를 한 번에 뽑는 대신 바깥쪽 줄기를 수확하고 가운데는 그대로 두면 중심부에서 계속 새로운 줄기가 자라납니다. 샐러리는 항상 촉촉하고 영양이 풍부한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땅보다 화분에서 더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분이 그런 조건을 유지하기 훨씬 쉽기 때문이죠. 매일 식물을 확인하는 도시 텃발러들은 이미 샐러리가 원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일상 요리에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국, 육수, 볶음 요리, 샐러드까지 모두 샐러리를 필요로 하는데 근처에 꾸준한 줄기 공급원이 있으면 두 줄기 쓰자고 한 다발 전체를 사는 일이 없어집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화분 하나로 재배기간 대부분 동안 조용히 쓸만한 줄기를 계속 생산해내 작은 부엌 텃밭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9위 민트입니다.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식물을 하나만 꼽으라면 민트일지도 모릅니다. 도시 텃발러들이 흔히 깨닫는 어려움은 민트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량을 따라가는 겁니다. 화분 하나, 약간의 햇볕, 가끔 주는 물만 있으면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자라며 보답해줍니다. 고제 아르면은 찌간 맛골고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민트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무성하게 다시 자랍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매주 수확하는 텃발러도 있는데 그래도 소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과잉 생산이라면 행복한 고민이죠. 대부분의 경우 화분은 민트에게 필수적입니다. 땅에 심으면 땅속 줄기를 통해 공격적으로 퍼져나가 주변 식물들을 금세 뒤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화분에 가둬두면 그 왕성한 에너지가 전부 잎을 키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신선한 민트는 일상에서 활용도도 엄청납니다. 차, 레모네이드, 과일 샐러드, 디저트, 소스, 칵테일까지 갓 단 잎 한 줌이면 모두 풍미가 살아납니다. 바쁜 도시 거주자에게는 문 앞에 놓인 민트 화분 하나가 지금까지 길러본 것 중 가장 노력 대비 보상이 큰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8위 케일입니다. 케일이 이 목록에 오른 이유는 순전한 강인함 때문입니다. 더위, 가벼운 서리, 불규칙한 물주기까지 다른 잎채소들을 멈춰 세울 만한 조건에서도 케일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 예측하기 힘든 도심 발코니의 미기후에도 놀랍도록 잘 맞습니다. 수확 방법은 이 목록의 다른 여러 채소와 비슷합니다.
아래쪽에 다 자란 잎을 떼어내고 가운데는 계속 자라게 두면 새 잎이 그 자리를 채우고 또 다른 잎이 이어져 한 번 심은 것만으로 몇 달 동안 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일은 마트에서 특히 유기농일 경우 가격이 꽤 비쌀 수 있는데 직접 화분에서 기르면 한 시즌 동안 조금씩 절약이 쌓입니다. 잘 관리된 식물 한 포기가 교체할 필요 없이 수십 장의 수확 가능한 잎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먹거리를 얻고 싶은 도시 거주자에게 케일은 꾸준히 제 몫을 해냅니다. 7위, 바질입니다. 바질은 공격적으로 수확할수록 오히려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허브 중 하나로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질을 너무 적게 수확해서 잎 한두 장만 따가며 왜 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요령은 자라나는 순을 규칙적으로 꺾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식물이 여러 개의 새 줄기로 갈라져 자랍니다. 다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바질이 꽃을 피우게 두면 새 잎을 만드는 걸 멈추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 꽃봉오리를 계속 잘라주는 것이 식물을 끊임없이 자라는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화분은 바질에게 아주 잘 맞는데 흙보다 빨리 따뜻해지고 바질이 좋아하는 배수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햇볕 잘 드는 창턱이나 발코니 자리까지 더해지면 바질 한 포기로 한 시즌 내내 파스타, 피자, 샐러드, 소스에 쓸 신선한 잎을 부엌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이렇게 넉넉하게 보답해주는 허브는 흔치 않습니다. 6위, 말라바 시금치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와 씨름하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말라바 시금치는 일반 시금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일반 시금치가 기온이 오르자마자 꽃대를 올리고 써지는 반면 말라바 시금치는 바로 그 조건에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르상지 점단돈 아니고 온기와 습도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덩굴 식물입니다. 화분에 지지대나 간단한 트렐리스를 세워주면 공격적으로 타고 올라가며 여름 가장 더운 시기 내내 며칠 간격으로 신선한 잎과 부드러운 순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수확할수록 더 무성하고 생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튼튼한 지지대를 갖춘 화분 하나로 다른 잎채소들이 완전히 멈춰버린 시기에도 몇 달 동안 신선한 잎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린 잎채소보다 방치해도 훨씬 잘 견디는데 이는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웃이 7월에 상추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동안 같은 발코니에 말라바 시금치 덩굴은 왕성하게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5위, 덤불 강낭콩입니다. 덤불 강낭콩은 작고 아담한 식물도 얼마든지 진지한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덩굴콩과 달리 높은 지지대나 복잡한 지지 구조가 필요 없어서 공간이 귀한 좁은 발코니나 작은 테라스에 이상적입니다. 덤불 강낭콩을 꾸준히 생산하게 만드는 핵심은 규칙적인 수확입니다. 다 익은 꼬투리를 딸 때마다 식물은 계속 꽃을 피우고 새 콩을 맺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수확을 멈추면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계속 수확하면 식물은 계속 일합니다. 화분은 덤불 강낭콩에게 실제로 유리한데 봄철에 화분이 흙보다 빨리 따뜻해져서 씨앗이 더 빨리 발아하고 전체 생육 일정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즌이 끝날 무렵 전체 수확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크기 화분 하나에 여러 포기의 덤불 강낭콩을 함께 심을 수 있고 일단 생산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관상용이 아니라 진짜 유용한 채소를 원하는 도시 거주자에게 덤불 강낭콩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끼니 하나하나를 만들어냅니다. 4위, 방울토마토입니다. 한 번 심고 끝없이 수확한다는 이 목록의 핵심을 완벽하게 담아낸 채소를 하나 꼽으라면 방울토마토입니다. 특히 무한생장형 품종은 서리가 내려 멈출 때까지 계속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많은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한 포기에서 몇 달간 쉬지 않고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토마토 한 포기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열매가 익어가는 동안에도 새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수확은 하루 날 잡아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일상이 됩니다. 화분은 발코니나 옥상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구석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줘 이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일반 마당에서는 조절하기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화분의 좋은 배수는 무거운 정원 흙에서 생산성을 늦추는 뿌리 문제도 예방해줍니다. 모이스 파니서닌스 밖으로 나가 덩굴에서 햇볕에 따뜻해진 토마토를 한 줌 따는 데는 소박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즉각적이고 힘들이지 않는 보상이야말로 방울토마토가 전 세계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테이너 작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모이스파니삼 기어의 고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추가 한번 왕창 열리고 나면 시들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고추는 실제로 아주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 익은 고추를 많이 딸수록 식물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새로운 꽃과 새로운 열매를 만드는 데 씁니다. 수확이 곧 더 많은 수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고추는 또한 화분이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조건을 정확히 좋아합니다. 따뜻한 흙, 잘 되는 배수,
약간 제한된 뿌리 공간 모두 고추가 좋아하는 조건이고, 이 세 가지는 노지보다 화분에서 훨씬 쉽게 갖춰집니다.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화분의 이동성도 큰 장점입니다. 하루 동안 햇볕을 따라 화분을 옮기거나, 갑작스러운 폭풍에는 실내로 대피시키거나,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벽 가까이로 옮겨 온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수확 기간을 의미 있게 늘려줍니다. 여름 절정기가 되면 잘 관리된 고추 한 포기는 몇 달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고추, 할라피뇨, 바나나 고추 모두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 작은 발코니에도 진짜 다양하고 오래가는 수확을 안겨줍니다. 2위,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직으로 재배하는 순간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냥 두면 오이는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가 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화분 안에 간단한 트렐리스나 지지대를 세워 위로 유인하면 같은 식물이 놀라울 만큼 공간 효율적이면서도 똑같이 생산적으로 변합니다. 위로 자라면 잎 주변 통풍도 좋아져 병충해를 줄이고 열매를 발견해 따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오이는 부지런한 텃발러에게 보상을 주는 간단한 규칙을 따릅니다. 규칙적으로 수확하면 식물은 계속 새꽃과 열매를 만듭니다. 오이를 덩굴에서 너무 크게 자라도록 방치하면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이 식물이 한번 생산 구간에 들어서면 특히 따뜻한 날씨에는 며칠마다 새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옥상 텃발러라면 큰 화분 안에 트렐리스로 유인한 오이 한 포기만으로도 실제 바닥 공간은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도시 텃밭러들이 오이 한 포기가 이만큼이나 많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흔한데, 특히 수확 리듬을 꾸준히 유지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위를 차지한 채소는 근대입니다. 이 목록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채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근대입니다. 이것은 잘라도 계속 자라는 채소의 궁극적인 형태로 생산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듯한 기세를 보입니다. 더위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가벼운 추위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식물이 자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 번에 수확하는 하나의 결구를 형성하는 대신 근대는 식물 중심부에서 끊임없이 새 잎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바깥쪽에 오래된 잎은 익어가며 수확할 준비를 마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바깥쪽 잎을 떼어내기만 하면 중심부는 계속해서 새 잎을 밀어 올리며 그 자리를 대체하기를 반복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화분 하나에서 자란 건강한 근대 한 포기는 한 시즌 동안 수십 장, 때로는 수백 장에 이르는 수확 가능한 잎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테라스 공간이 제한된 바쁜 도시 거주자에게는 다시 심을 필요 없이 화분 하나에서 이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먹거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대는 부엌에서도 놀라울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린 잎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기 좋고, 큰 잎은 볶거나 찌거나 국이나 파스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잎채소보다 날씨 변화를 잘 견디기 때문에 초보 텃밭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수확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연약한 채소라면 이미 죽었을 조건에서도 살아남곤 합니다. 많은 컨테이너 텃밭러들이 별 생각 없이 근대를 심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 채소가 화려하거나 유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절대 내어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믿음직한 식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거주자에게 언급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대는 화분을 그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화분이 제공하는 통제된 환경을 진심으로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정한 물주기는 노지보다 화분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쉽고, 뿌리 구조가 비교적 아담하기 때문에 발코니 난간 위의 중간 크기 화분만으로도 몇 달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품종에 따라 루비 레드, 골든 옐로우, 밝은 오렌지색을 띠는 화려한 줄기까지 더해지면 생산성만큼이나 관상용으로도 훌륭한 식물이 완성됩니다. 근대 화분 하나가 그 실력만큼이나 멋진 모습 덕분에 발코니 텃밭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목록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주제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도시 텃밭은 공간이 가장 넓은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라면 한 번의 수확으로 끝났을 시점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식물들로 채워진 텃밭입니다. 전통적인 마당이 없는 아파트나 작은 집에 살고 있다면 진짜 먹거리를 기르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화분에서 몇 번이고 다시 보답해주도록 특별히 선택된 알맞은 식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목록에서 발코니, 창턱, 옥상에 맞는 채소 두세 가지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몇 주 안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작은 도심 공간에서 더 많은 먹거리를 기른다는 건 사실 화분을 더 많이 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생산을 멈추지 않는 식물을 고르는 문제였던 겁니다.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매주 주말마다 새 화단을 파거나 새 모종을 사러 다니거나 매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반복해서 수확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엔 한 시즌 내내
어떤 경우엔 그보다 더 오래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한 15가지 채소가 다른 거의 모든 작물보다 도시 거주자에게 주는 진짜 장점입니다. 반복은 줄고, 낭비는 줄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먹거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햇볕에 따뜻해진 방울토마토 한 줌이든, 계속해서 다시 자라나는 근대잎 한 알음이든, 처음으로 그 놀라운 수확을 경험하고 나면 집안의 텅 빈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텅 비어있던 창턱이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던 발코니 한 구석도 더 이상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햇볕 잘 드는 모든 자리가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록이 작은 공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컨테이너 채소가 가장 오래 수확을 이어주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그저 계속 생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화분이든 거뜬히 넘어설 만큼 공격적으로 자라나는 컨테이너 채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